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일 아침입니다. 이제 카렌다가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정치권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외부 환경들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많이 힘들어셨을 줄 믿습니다. 속이 많이 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정도가 이기고 정직이 이기고 바른 진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되겠죠. 여러분의 희망 멘토 전옥표입니다. 오늘 아침 방송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08년도에 인류 역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 일어났지요. 마라톤 1908년도 런던 올림픽 마라톤 대회에서 마라톤에서 2시간 55분 18초 드디어 3시간 벽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대단한 환호가 일어났습니다. 야, 이제 인류가 3시간 벽이 깨졌구나. 그래서 많은 환호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한 100년이 지난 2014년 베를린 올림픽에서는 2시간 벽이 거의 깨질 정도로 1시간이나 앞당겨진 2시간 2분에 주파가 된 걸 볼 수가 있던 것이지요. 동일한 사람, 동일한 DNA를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부단한 훈련과 전략에 의해서 움직여졌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그 1908년도에 런던 올림픽의 하계 올림픽 때는 공중 다이빙을 하면서 2회 이상 회전을 금지시켰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다이빙을 하다가 인명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것을 법으로 금지를 시켰는데 오늘날은 고등학교 선수들도 공중에 한 4회전 정도를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느냐라는 것은 부단히 훈련하고 그들이 전략을 잘 세워서 전략대로 따랐다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발명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하면 조직입니다. 한 사람이 그냥 열심히 일하면 10명이 모여서 열심히 일하면 100이라는 열이라는 역량을 가지고 10명이 일하면 100이라는 성과밖에 맥스로 낼 수 없지만 덧셈의 법칙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완장을 차고 리더가 되고 어떤 사람은 또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주차 관리를 한다든지 자기 직분에 따라서 일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리더에 따라서 무한대가 되기도 하고 또한 어떤 면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기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군 조종사로 오랫동안 일했던 존 보이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미군 조종사로 한 30년 넘게 전투기 조종사로 근무를 하면서 참으로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공중전에서 전투력에서 전투기의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속도와 고도입니다. 어느 전투기가 빨리 달리고 어느 전투기가 높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지는데 2차 세계대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전쟁의 많은 전쟁사를 분석해 봤더니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투기는 러시아제 미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이 고도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미국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사실은 전쟁의 결과는 러시아의 미국이보다 속도도 느리고 또 고도도 높이 올라갈 수 없었던 세이버 제트기가 훨씬 더 많은 성패, 한 90% 이상을 성률을 가졌더라라는 것이지요. 무엇이 이렇게 전쟁의 결과를 바꾸어 놓았는가? 존 보이드는 이것을 분석해 봤더니 결국은 순환 속도더라. 그래서 에너지 기동성 이론이라는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미군의 속도도 느리고 고도도 높이 올라갈 수 없는 전투기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딱 2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팀워크가 맞았다는 거예요. 조직의 역량, 그러니까 개인의 역량보다 조직의 역량으로 일했다.
그래서 편대가 가면은 잘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말을 하지 않더라도 평상시 훈련해서 직진으로 가다가 기역자로 또 디귿자로 이 순환 속도라고 하는데 이런 호흡이 잘 맞아서 미거기를 따돌릴 수 있었고 오히려 거꾸로 역으로 공격할 수 있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부단한 조직의 팀워크를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전략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공략할 수 있을까?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 전략을 잘 짰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은퇴를 하고 퇴직을 하고 또 나오다 보면 사람들이 장사나 하지 사업이나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안 돼서 힘들어서 그만두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왜 그런가요? 전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전략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저하고 전략을 짜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 드릴게요. 전략이라는 것은 첫 번째 플래닝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숫자로 나열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숫자로 나열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면 숫자로 나열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10,000보를 걷겠다. 10,000보 숫자가 나오지요. 또 오늘 예를 들어서 30분 동안 헬스를 하겠다. 30분 숫자가 나오지요. 이런 숫자를 나열하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나열되면 5% 성장하겠다. 10% 성장하겠다. 오늘 또 내가 이런 칼로리를 어떻게 먹겠다 숫자가 나오게 되면 그것이 전략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계획을 세운다고 얘기하는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숫자를 나열하는 거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그것을 플래닝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단계, 그러면 그 숫자만 나열해 놓으면 뭐가 달성되는 게 아니에요. 뭐를 해야 될까요?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내 행동 계획을 거기다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책 동사행 인간에 보면은 그 행동 계획이 같이 들어있지요. 이번에 제가 쓴 책 리부팅에도 보면 그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6단계로 다시 힐링되는 그 과정들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하고 나눌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패턴 5% 성장하고 싶은데 행동은 지난달하고 이달하고 똑같이 한다 그러면 절대로 5% 성장할 수가 없지요. 2002년도 월드컵에 히딩크 감독이 한 전략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꼭 승리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걷기 훈련을 통해서 체력을 보강했던 패턴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수하고 싶다면 패턴을 바꿔야 되죠. 식습관의 패턴, 또 행동의 패턴, 또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패턴. 을 바꾸는 것이요. 그래서 두 번째는 패턴이다.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측에 따른 컨틴전시,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대로 잘 안 됐을 때 어떡할까요? 사람들은 장사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비용이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 거야. 베스트 프랙티스만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일 때, 1,100원일 때, 1,200원일 때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1, 2, 3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쉬워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worst case. 내가 오늘 10,000보를 못 걸었을 때 어떡할 거냐. 그러면 10,000보를 못 걸었을 때의 시나리오 1은 집안 청소를 하는 거다. 시나리오 2는 저 커피숍까지 걸어가는 거야. 시나리오 3는 지하철까지 걸어가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 워스트 케이스가 있을 때 항상 우리는 예측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컨틴전시에 따라서 오늘 또 미세먼지가 아주 매우 나쁨이기 때문에 못 나가면 어떡하느냐 운동을 못해서 그럼 집안에서 하면 된다라는 그 시나리오별로 가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략이라는 것은 여러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을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포지셔닝이라고 해요. 포지셔닝. 경기에서 이기려면은 축구 선수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그때 컨디션이 좋은 사람을 포지셔닝 시키지요.
누구를 센터포드로 놓고 누구를 라이트윙, 레프트윙으로 넣을 건지, 누구를 수비수로 넣을 건가 공격수로 넣을 건가. 여러분 이것이 감독이 하는 역할이지요. 여러분의 감독은 누굽니까? 여러분 스스로잖아요. 내가 일을 속도감 있게 하려고 하면 누구를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인지, 그 포지션을 어떻게 놓아야 될 것인지, 어디에 자료들을 가져다 써야 될 것인지, 어떤 자문을 받아야 될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포지셔닝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보면 플래닝 하는 거고, 패턴을 바꾸는 거고, 예측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1, 2, 3를 카드 3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포지셔닝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더욱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평상시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내고 습관화시키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그렇게 습관화된 삶을 살다 보면 직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사업이나 모든 면에서도 훨씬 더 활기차게 나아갈 수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최고의 프로만 아는 성과 창출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첫 번째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음번에는 두 번째 얘기, 세 번째 얘기로 계속해서 연결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희망 멘토 전옥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